네, 이번 회차는 119회 기출문제 1과목, 2과목에 걸쳐서요. 16번부터 34번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무려 19번까지 문제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보통 지문 긴 거 하나를 주어주고 두 문제 정도를 내고요. 아주 가끔 세 문제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 네 문제를 냈습니다. 자, 네 문제를 이렇게 내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내용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18회의 난이도가 좀 평이했기 때문에 119에서 난이도 조절을 한다 하고 좀 어려운 문제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많이 나갔어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역영어 시험이 무역 실무자를 양성하는 그 시험인데 이 실무의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이거는 학문적인 내용이에요. 이론 내용입니다. 이거는 신용장 관련한 어떤 학회 같은 데서 발표해야 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일단 좀 감안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내용도 굉장히 긴데다가 내용도 쑥 훑어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좀 뒤로 넘겨두시고 나머지 문제들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눈에 익은 문제들에 먼저 시간을 충분히 집중하셔서 그 문제들에서 확률을 높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에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난다 그러면 이게 네 문제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 넘기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좀 굉장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좀 난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Read the following passage and answer 돼 있고요. 다음 구문을 읽고 답하라 돼 있습니다. 자, the UCP 600 definition of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자, UCP 600의 일치하는 제시의 정의는 뭐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앞에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 In UCP 600 definition of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앞에다가도 뭔가 이제 문장을 조합하면서 약간 어색해졌어요. 아무튼 물어보는 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UCP상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documentary credit. 자, 신용장상의 조건에 in accordance with 따르는 제시를 일치하는 제시. 자, 우리 UCP상의 정의에 일치하는 제시. 첫 번째는 신용장상의 조건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라는 건 이 UCP 600을 얘기하는 겁니다. UCP 600에 적용되는 provisions, 규정들에 또한 in accordance with, 따르는 제시. 그래서 두 번째 일치하는 제시의 요건은 UCP 규정에 일치하는 제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그리고 국제표준 은행 관행. 한글로 쓸게요. 국제표준 은행 관행에 일치하는 제시를 UCP에서는 일치하는 제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앞에다가 UCP의 정의를 넣어 놨고요. 자, this definition, 이 정의는 includes three concepts, 세 가지의 컨셉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First, 첫 번째 A 이렇게 나와 있고요. 16번 문제 보시면 select the suitable one in the blank A, A에 알맞은 걸 골라라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대응을 해서 첫 번째가 이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와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서류의 제시는 must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documentary credit. 신용장상의 조건에 comply with,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뭐 그 내용이 이걸 다시 풀어 쓴 거죠. 신용장과 일치하는 제시가 일치하는 제시다. 첫 번째 요건이 이거다. 자, 2번 보시면 the presentation of document must present the goods. represent goods. 그 서류의 제시는 물품을 represent, 나타내어야 한다, 대표하여야 한다. 서류의 제시가 됐을 때 신용장 조건상의 그 일치하는지 여부는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거지 물품 자체의 품질이라거나 수량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아니었어요. 물품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the passing of documents by beneficiary to the issuing bank. 서류를 수익자가 수익자에 의해서 개설은행으로 passing, 넘겨주는 것은 must be punctual.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시 기한이라든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신용장상의 조건에 들어있긴 합니다. 들어있긴 한데 명시적으로 지금 여기서 원하는 답은요. 신용장상에 써 있는 그 서류가 신용장상의 조건과 그냥 일치하는지 그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4번도 보시면 the presentation of complying documents must made to the nominated banks under the documentary credit. 그 화환 신용장 하에서 일치하는 제시는 반드시 지정은행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에 가장 알맞은 건 1번 정도가 제일 알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전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말이 되고요. 3번, 4번은 이걸 좀 확대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맞는 답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고르라고, 이제 틀린 걸 고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맞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1번의 내용. 그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해야 한다는 걸 그냥 명시적으로 그대로 풀어서 쓴 1번의 내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에는 답을 1번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건너뛰고요. 18번 문제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B의 괄호를 채우는 내용이라서 18번 문제 먼저 볼게요. 자, second, 두 번째예요. 자, 아마도 이제 UCP 관련된 요 내용이 나오겠죠? 자, second, the presentation of document. 서류의 제시는 must comply with the rules contained in UCP 600. UCP 600에 담겨져 있는 규칙들, 각각의 조항들을 여기서 rules는 조항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것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that are applicable to the transaction. 그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i.e. 이거는 즉이라는 뜻이었어요. 즉 하고요. 18번에도 역시 괄호 채우는 내용입니다. 자, those that 여기서 those는 아마 UCP의 그런 규정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that have been modified or exclud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documentary credit. 화환 신용장의 조건에 의해서 modified, 수정되거나 아니면 제외된 그러한 규칙들에 일치하여야 한다. 자, UCP 규정들은요, 강행 규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용장의 조건과 UCP의 규정이 상충한다라고 하면 신용장의 조건이 우선된다 그랬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UCP의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상의 규정이라는 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그런 신용장 규정을 설정했다라는 전제로 보고요. 그걸 전제로 놓고요. 둘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UCP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신용장상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수정되거나 제외된 그런 규정들에 일치해야 한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신용장에서 제외하거나 수정됐다고 하면 신용장 조건에 따른 그러한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맞는 내용일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요. Those that cannot be applied by way of special condition that exclude the rules. 그러한 UCP의 규정들을 제외시키는 특별한 규정의 방법에 의해서 적용될 수 없는 것. 제외시켰다라고 하면 거기에 제외된 그 신용장 조건에 의해서 제외된 것들은 빼고 나머지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적용시킬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문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것도 역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those that cannot be applied by way of special conditions that modify or exclude the rules. 그 UCP의 규칙들을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한 특별한 조건의 방법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 이번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4번 보시면 those that have not been modified or exclud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documentary credit. 화환 신용장의 조건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제외되지 않은 것들에 일치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내용을 UCP 조건하고 UCP의 규정들하고 신용장 조건하고 상충한다고 하면 신용장 조건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1, 2, 3, 4번으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해서 썼고요. 아무튼 UCP의 규정에 적용이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때는 이게 신용장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면 그건 빼고 신용장에서 제외하지 않은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조건들 그것들만 가지고 이제 UCP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ird 하고 나와요.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must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서류의 제시는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comply with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The first two, 처음에 두 가지 신용장 조건과 UCP의 규정들, two conditions, 이 두 가지의 조건들은 are determined by, 결정이 되는데 by looking at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documentary credit and the rules themselves. 그 화환 신용장과 그 rules, 여기서는 UCP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규칙들, 그 자체의 조건들을 looking at, 살펴보는 것으로 결정된다. 신용장 조건이 뭔지, 그리고 UCP의 조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게 1번, 2번에 일치하는지는 그걸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the third, 세 번째인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국제표준은행 관행은 reflects the fact that, 다음의 사실들을 반영하는데 the documentary credit, 화환 신용장과 and the rules only imply, 그 신용장의 조건들과 그리고 rules는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국제표준 은행 관행의 규칙들이 only imply, 암시를 하는데 some of the processes, 일부 절차들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 절차들이 that banks undertake in examination of documents, 서류의 심사 시에 어떤 의무를 지는, 약정을 하는 and in the determination of compliance, 그런 일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한번 의역을 하면요, 신용장 조건하고 그런 ISB, 그 국제표준은행 관행의 규칙들이 은행들이 심사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 심사 과정에서의 어떤 일부 절차들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자, 요 부분이 17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나갔던 거 select wrong one for the underlined parts에서 A, B, C, D 중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맞추는 건 거의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이것도 B가 답으로 돼 있어요. B가 답으로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 도대체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 제가 여기저기 자료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냈어요. 원문을 찾아냈는데 이게 UCP의 규정들을 해석할 때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분이 쓴 일종의 개인 칼럼이에요. 개인 칼럼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논문의 일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출처가 나오지 않아서. 근데 이 그대로 나온 문장들이 이거 지금 우리 문제에 나온 것보다 한 서너 배 정도 긴 어떤 그 칼럼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일부를 발췌해가지고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이 부분을 그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딱 틀린 부분이 이게 있어요. 중간에 B에 보시면 only impl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문에, 제가 찾아낸 원문에는 articulat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나타내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암묵적으로 암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뜻이 달라요. 근데 지금 이 규정은요, UCP 규정도 아니고요, ISBP 규정도 아니고, 국제 규칙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그냥 개인 칼럼이에요. 개인 칼럼에 어떤 내용을 해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이걸 바꿔놓고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내용도 간단하지 않고요. 이거는 반칙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내서 맞춰라라고 하는 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못 맞춥니다, 이건. 이 문장을, 이 원문에 이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이거 문제 내신 분도 답은 못 맞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 조금 아닌 겁니다. 자, 내용도 사실 우리가 공부하기에 조금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고요. 오답을 만드는데도 특히 17번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과 UCP 규정들을 살펴보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내용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UCP에서 얘기하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실제 관행을 의미해요. 근데 ISBP 745라고 하는 국제표준은행 관행의 해석에 관한 해설서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ISBP가 UCP의 그냥 해설서 정도다, 부록 정도다라고 보고 심사를 할 때 두 개를 다 이제 적용을 시켜서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전체 실제로 UCP에서 얘기하는 국제표준은행 관행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범위가 실제 관행이 이만큼이라면 관행의 범위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행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하고요. 이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실제 관행 중에서 이 ISBP의 문서로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그 중에 일부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ISBP라는 문서 이외에도 다른 관행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심사를 할 때 일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게 이 전체적인 내용의 취지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이제 17번 문제에서는 오답으로 한 거예요. 정답 여부에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셔도 될 만한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는 한번 보겠습니다. C에 보시면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ncludes 국제표준은행 관행은 포함하는데 practices, 여기서 관행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어떤 관행들인데 practices that banks regularly undertake in determining the compliance of documents. 서류의 일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undertake, 그 약속을 하는, 이걸 보고 우리가 그 조건을 결정하겠다, 일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관행들을 포함하고 있다. Many of these practices, 많은 이런 관행들은 are contained in the ICC's publicati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 화환 신용장 하에서의 서류의 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 관행인 ISBP, 줄여서 ISBP라고 하는 그 간행물 문서가 있다 그랬죠. ICC Publication Number 681. 이것도 옛날 문서입니다. 지금은 ISBP 745라고 해서요. 이 간행물 번호가 최신 간행물 번호는 745예요.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칼럼입니다. 거기서 그대로 숫자도 안 바꾸고 그냥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지금 앞에서는요. 국제표준은행 관행을 쓸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문자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관행 하고 있는 그 관행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앞에 대문자로 이렇게 하나씩 썼었죠. 이거는 ISBP라고 하는 그 간행물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의미를 달리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학문적인 내용이라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그런 내용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자, however, 그러나 the practices are broader than what is stated in this publication. 이 간행물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그 관행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더 넓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행의 범위는 좀 모호하고 굉장히 넓고 ISBP 745에서 다루고 있는 건 그 중에 일부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17번의 답은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whilst 뭐뭐인 반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The ISBP publication includes many banking practices. 자, ISBP, 그 간행물이 ISBP 745라고 하는 간행물이 많은 은행의 어떤 관행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there are others that are also commonly used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화환 신용장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것들이 또한 있다. 이런 여기 ISBP 745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관행들도 있다는 거예요. Beyond those related to examination of documents. 그 서류의 심사와 관련된 것들, 그것을 넘어서는 ISBP 745를 넘어서는. 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고 C가 나와요. 이제 19번 문제가 이 C 빈칸을 채우는 건데요. 여기서 1, 2, 3, 4번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조금씩 변형시킨 거예요. 그 칼럼의 문장을 가지고 조금 변형시킨 건데요. 제가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미리 표시를 했습니다. 자, specifically refers to 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요. does not specifically refers to 라고 나와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Pub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and UCP Pub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이에요. The definition of complying presentation. 그 일치하는 제시라는 것의 UCP상의 정의는 does not specifically refer to. 자,
특정하여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일컫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Publication. 그 ISBP 745라고 하는 간행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요구하는 답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4번도 답은 돼요. 뒤에 UCP Publications라고 들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definition의 범위 안에는 UCP라는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UCP의 규정과 그 다음에 ISBP 745의 규정을 두 개 다 얘기하는 경우라면 4번도 답이 되고요. 지금 이 문장의 취지가 ISBP만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3번을 답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답을 맞추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칼럼의 내용을 전체 다를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중간중간에서 발췌를 해갖고 나오면서 이게 전체를 의미하는 문장인지 아니면 이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걸 구분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답을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네 문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건 네 문제지만 이 중에 한 문제 정도만 풀어서 맞췄다라고 해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찍어라라고 틀려라라고 한 좀 난이도가 정말 저쪽에 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고 사실 참고를 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취지 정도는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맨 앞에 나오는 일치하는 제시 정의라고 나왔던 거, 신용장 조건, UCP의 규정들, 그리고 국제표준 은행 관행에 따르는 제시 이런 정도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반복이 많이 될 가능성도 없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그래 그렇구나 그냥 이 문제 이번 회차가 문제가 좀 난이도가 이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만한 문제입니다. 제가 약간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조금 표현을 과하게 했다고 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하고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하고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문제를 내야지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놓고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Which is right pair of words for the blanks 돼 있어요. 괄호 안에 맞는 그 단어들 집어넣는 겁니다. 자, 단어들 괄호가 몇 개 뚫려 있습니다. 자, 보시면 a sidedraft 일람불 환어음이에요. is used 사용이 되는데 when the exporter wishes to retain title to the shipment 화물에 대한 타이틀은 여기서 소유권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소유권을 retain 하면 keep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지하고 싶을 때 수출자가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언제까지 유지하고 싶으냐면 until it reaches its destination. 여기서 it은 앞에 화물을 받는 거고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And payment is made. 그리고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 DP의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P의 경우에는 출심에서 DP의 경우에는 일람지급 환어음을 사용하죠. 그래서 서류를 보내가지고 대금 지급이 되면 서류를 건네주고 아니면 이제 대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서류를 건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물품이 도착해갖고 대금 지급이 될 때까지 DP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할 때까지 매도인이 물품을 건네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보겠다. 만약에 DA 경우라면 대금 지급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금 지급을 하겠다는 환어음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면 서류를 건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금 지급이 되기 전에 물품이 먼저 건네지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DP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일람불 환어음을 사용해서 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서류를 건네주지 않는다. 그때까지 소유권, 대금 지급이 될 때까지 소유권을 건네주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자, in actual practice. 여기서 practice는요, 실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관행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여기서 실무가 조금 더 알맞은 것 같아요. 실제 실무에서는 the Ocean Bill of Lading, 해상선화증권이 is endorsed by the blank. 누구에 의해서 배서가 된다. 자, 환어음이든 선화증권이든 간에 아무튼 그때 당시에 권리자가 배서를 해서 다음 당사자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초로 지금 사이트 드래프트의 상황이었으니까 최초로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했고요. 그 수출자가 환어음에 대해서 배서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A에 들어갈 거는 바이어가 뭔가 그 환어음을 배서한다라는 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일 테니까 그래서 바이어를 제외시켜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답은 A에는 익스포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nd sent
via the exporter's bank. 수출자의 은행을 via는 통해서라는 뜻이고요. 보내어진다. to the buyer's bank. 매수인의 은행으로. 그래서 수출자의 은행 하면 추심 의뢰 은행, remitting bank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추심 상황이라면 그리고 buyer's bank라고 하면 추심 은행 중에서 제시 은행, presenting bank가 되겠죠. 자, 계속 보면요. It is accompanied by the draft shipping documents and other documents. 자, 여기 앞에서 BL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BL이 발행돼서 은행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이게 accompanied by 동반한다,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BL과 환원 그리고 선적 서류들과 그리고 다른 서류들과 같이 보내어진다. That are specified by the blank. 누구에 의해서 명시된, 누가 정해준이라는 정도로 의역하면 되겠죠. 자, 이런 서류들은 누가 정해줬을까? 계약에서 정하겠죠. 계약에서 건네주기로 한 서류들을 넘겨줘야 될 텐데 계약이란 말이 없고 바이어하고 익스포터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매수인이 정해준다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엑스포터 수출자가 정해준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여기다 익스포터를 넣어보면요. 자기가 계약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수출자가 매도인이 자기가 마음대로 아무 서류나 그냥 보내고 싶은 서류를 보내도 된다? 이렇게 넣으면 조금 의미가 이상해요. 근데 매수인이 정했다? 아, 이거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계약상에서 정한 서류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매수인이 정한 서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면 가장 알맞은 답은 계약에서 정한 서류가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하면 수출자가 정한 대로 서류를 마음대로 보낸다라는 것보다는 매수인이 정한 서류를 보내준다. 매수인이 아마 매도인하고 계약을 통해서 정한 서류를 보낸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좀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골라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익스포터보다는 바이어가 더 어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B에는 바이어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조합상 1번으로 결정이 됐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The foreign bank, 외국의 은행이 여기는 이제 수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이니까 수입국의 은행, 매수인의 거래 은행을 얘기하겠죠. Notifies the buyer, 매수인에게 통지를 하는데 when it has received these documents, 이러한 서류들을 은행이 수령했을 때 as soon as the draft is paid, 그 환어음이 지급이 되는 대로 the foreign bank hands over the bill of lading, 환어음을 그 외국의 은행이 hands over 건네준다. with other documents, 다른 서류들과 함께 thereby, 그로써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enabling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물품의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enable 해준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끝까지 쭉 갈 수 있겠죠. 자, DP의 상황에서 일람불 환원이 발행되니까 이 상황을 대입해서 전체적인 내용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볼게요. Which is not suitable in the blank, 괄호에 알맞지 않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the Incoterms 2020 rules, Incoterms 2020 규칙들은 do not deal with the blank 다음을 do not deal with, 다루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다루는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whether there is a contract of sale at all, 매매 계약이 있는지, 아예 있는 건지 없는 건지의 여부,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는 다루지 않는다. 청약과 승낙의 과정 이런 건 전혀 다루지 않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인코텀스를 준거규칙으로 당사자들이 명시하면 적용된다. 이런 규정만 있고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매매계약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같은 건 다루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보시면 the specifications of the goods sold, 판매된 물품의 명세 뭐 이런 것들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3번에 보시면 the effect of sanctions, sanction은 제재라는 뜻이에요. 수출입의 제재 이런 것들 내용도 다루지 않았어요. 인코텀스에서 다루지 않는 것 요걸 다 외우는 건 안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의 이전은 다루지 않는다. 뭐 이렇게 유명한 것들은 바로바로 기억이 날 테지만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문제처럼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Export, Import, Clearance and Assistance. 수출입의 Clearance는 통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통관과 그리고 그에 대한 Assistance, 도움. 수출 통관 매도인, 수입 통관 매수인이 하는 게 원칙이고요. 상대방이 그에 대한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내용은 다루고 있으니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데 들어가
들어가기에 알맞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인코텀스 규정들을 잘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인코텀스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 기억해내는 건 쉬우니까요. 다루지 않는 것들 리스트가 긴데 그걸 하나씩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least appropriate Korean translation? 자, 영문을 주어주고요. 이걸 한글로 번역한 것 중에 잘못된 걸 찾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We are very sorry to have to inform you that. 자, 다음과 같이 당신에게 통지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Your latest delivery. 당신의 가장 최근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최근의 인도가 is not up to your usual standard. 당신의 평소의 어떤 기준에 up to 이르지 않는다. 평소 수준과 품질이 좀 다르다라는 의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We must apologize once again. 우리가 한 번 더 사과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For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냐면 the last minute problems. 가장 마지막 순간에 발생한 문제, 최종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정도가 되겠죠. Caused by a clerical error on our side. 우리 측에 clerical 하면요, clerk이 어떤 직원이란 뜻이잖아요. 클래리컬 하면 사무상의 일 처리에 있어서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lerical error 하면요, 보통 사무상 발생하는 오타 있죠. 서류에다가 숫자라든가 뭐 이런 어떤 내용 같은 거를 사실과 다르게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거, 그런 거 보통 이제 clerical error라고 합니다. 우리 측에 이런 clerical error로 인해서 발생한 마지막 문제, 가장 그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건데요. 한글 보시면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 발생이 마지막 순간에 발생했다라는 뜻이니까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in consequence. inconsequence 하면 그 결과로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따라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결과로 이렇게 번역하셔도 됩니다. We are compelled. compel은 이렇게 어떤 할 수 없이 이렇게 강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To ask our agent, 우리 대리인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to bear a part of the loss, 그 손실의 일부분을 bear 하면 담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무나 비용 같은 걸 부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손실 일부를 대리인들도 좀 나눠서 부담하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보시면 Thank you for your quotation. 당신의 견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For the supply of ABC, ABC의 공급에 대한. But we have been obliged to place our order elsewhere in this instance. In this instance 하면 이번 경우에는 이런 경우, 요 한 번의 경우 아주 짧은 어떤 기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요번에는 우리가 주문을 다른 데에 할 수밖에 없다. 그 compel하고 obliged to하고 거의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괜찮고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The following is on Incoterms 2020. 다음은 Incoterms 2020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정도로 봐야 될까요? 자, select the right ones in the blanks. 괄호 역시 채우는 문제인데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The Incoterms rules. Incoterms 규칙들은 explain, 설명을 하는데 a set of blank of most commonly used three-letter trade terms. 세 글자로 되어진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엇의 한 세트를 설명한다. 요거 인코텀스 소개문 제일 앞에 나오는 인코텀스의 성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코텀스 규칙들이 몇 개의 규칙들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느냐. 인코텀스 규칙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본다고 하면 그 내용을 구성하는 건 11개 조건이었죠. 요건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2개 안 되고요. 11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하고 3번 사이에서 골라줘야 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For example, CIFDA
AP와 같은 etc. 그리고 기타 등등. Reflecting blank practice in contract for blank of goods. 자, 이것도 몇 번 많이 보셨을 문장이에요. 무엇을 반영하냐면 어떤 관행을 반영하고 있냐면 business to business, 상인 간 거래의 거래 관행을 반영하는 이라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도 소비자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코텀스 서문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n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라고 돼 있어요. sale of goods라고 돼 있고 sales of goods sale and purchase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는 원문에는 sale of goods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sale and purchase라고 해도 뭐 크게 의미가 다르진 않겠지만 원문에는 sales of goods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조합상 답은 2번 들어가야 됩니다.